네,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입니다. 네. 지난 9월 4일에 삼성전자 기흥 사업소에 일어난 이산화탄소 오분출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 4일 사고 이후 지금까지 삼성전자 기흥 사업소의 기계실 등은 소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공장은 지난 9월 4일 사고가 났고 일주일이 지난 9월 11일에 용인 소방이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네. 공고문을 받은 삼성은 12일에 소화기를 갖다 놓고 공장 자체 소방대, 소방차 한 대를 근처에 배치했다고 용인 소방서에 보고했습니다. 소방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대형 화재 시 즉각 대응이 안 돼서 소화기와 소방차 배치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된다고 하면 사실 자동 소화 시스템을 왜 돈 들여서 갖추겠습니까? 지사님, 이렇게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2달간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요. 지난 15일 소방청 국정감사 때 소방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확인해 줬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지난 15일 국감 때 이 문제를 소방청장에게 제기했고 소방청장은 다음날 16일에 소방점검을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소방재난본부장님 계시면 네. 23일 날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23일이요? 네. 소방재난본부장님, 하는 걸로. 예,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청장으로부터 소방점검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리입니다. 23일 날 경기도와 소방청이 합동으로 안전점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소방청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본의원에게 그 다음날 당장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어떤 설명과 해명도 없었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실은 어떤 통보를 받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장은 당시에 그 다음날 소방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위증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 다음날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에서 방문을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소방점검을 위한 예, 방문이었습니까? 왔는데 이 점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조사도 있고 해서 아마 일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23일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소방법 제5조에 의하면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개수명령 또는 사업장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삼성 공장의 경우에는 CO2 설비는 9개 방호구역에 그러니까 현재 예. 위법입니까 아닙니까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조에 의하면 폐쇄도 가능하지만 지금 전기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잘못되고 있지만 스프링클러나 기타 소방 시설들은 정상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나 그다음에 소화기를 보강하면 사업장의 이익과 그다음에 중지의 어떤 실익의 문제로 판단할 사항. 이게 이런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개인 건물일 때 이런 화재 대형 인명사고가 났을 때 소방당국에서 이처럼 배려해 줍니까? 저는 지금 소방당국이 삼성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장의 입장에서 사업장 폐쇄와 그 실익을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후원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삼성의 반도체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배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이 CO2 설비가 안 되고 있어서 중지를 하는 것이 과연 사업장 전체의 이익이 되겠느냐 저희들 판단에서는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 되고요,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방 장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확인한 바 있는데 그럼 우리 본부장님과 소방청장님의 생각이 다른 건가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사업장 안에 스프링클러라든지 나머지 소화제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다만 전기실이나 변전실의 부분에 CO2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제 판단에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소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는 공장의 가동 중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게 소방관계는 법령이 워낙 복잡해서 위법인지 아닌지가 불명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저는 그게 법령에 합당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더 강력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화재나 그 사고가 나면 그 대기업에서는 기업의 이미지 또 피해자와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사실 어떤 큰 사고에 대해서 대기업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못 봤고요. 자체적으로 수습하는 것도 저는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고 또 소송 준비에 열중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대기업에서 진정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사고가 난 후에 굉장히 공분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런 행정조치가 항상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반복되는 사고와 화재가 반복되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또 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지 다시는 이런 참사나 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 기흥 사업장 그 사고를 보면서 정말로 좀 참담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하다못해 이 차단 벽이라도 시멘트로 만들었기만 했더라도 석고보드가 아니고 배선 한 개만 좀 체크했더라면 또 전에 경기도에 약속한 것들 그대로 이행만 했더라면 이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이전에 이미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해당 사업장만 하고 다른 사업장은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장이 또 똑같은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어떤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그걸 위반함으로써 잃는 손실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그렇습니다. 반복된다고 네. 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그리고 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게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은 형사처벌도 방법이겠고 행정제재도 방법이겠고 배상도 방법이겠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저 기업은 절대로 물건 사주지 말자라는 방식의 이 정서적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예, 철저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최소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이 영세 사업장이 그런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올리면서 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시설비 투자에 정말로 이렇게 인색했는지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다음은